이준석 대표 일주일은 뭐 보시기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허니문 기간이었잖아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검증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나이만 젊다고 젊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행동이랑 생각이 구닥다리면 구태 정치인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으로 좀 변화하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죽습니다. 그것의 결과 박용진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이게 최대 변화이고 한국 정치 대파란을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 롤린 춤 저도 영상 봤는데 틱톡에 올린 영상 아주 화제를 불렀었죠. 오늘 또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니까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에서 7.4% 지지율을 기록해서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 의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돌풍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자, 박 의원님 오늘 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그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그 박용진 의원의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이준석 효과에 바람을 탄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생 전부터 어쨌든 저 변화주짐은 제 지지율의 변화주짐은 계속 있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나 저나 이 국민이 밀어올리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밀어올리고 있다. 예. 그 정치 싹 좀 바꿔봐라. 지긋지긋하다. 네. 이 구태 정치 정말 여의도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너 개파가 어디야? 아. 이런 거 물어보고 네. 줄선 국회의원이 몇이냐? 그래서 줄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 그리고 뭐 사무실 그 의리의리하고 여의도 비싼 거 몇 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당대표 경선 그리고 그런 대통령 후보 경선 이런 정말 낡고 이제 늘 똑같은 그런 것 좀 바꿔봐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요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밀어올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 일주일은 뭐 보시기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허니문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검증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던 게 뭐 이준석 대표가 경제민주화 관련된 네.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안 된다. 그리고 뭐 능력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시장이 분배를 책임져야 된다.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 생각이거든요. 예. 시장이 분배를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시장은 분배를 책임지지 않고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그걸 책임지죠. 네. 시장은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시장의 모든 분배의 기능을 다 맡겼을 때 나타나는 여러 폐해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 경제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또 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났죠. 그 뭐 끊임없는 독점과 끊임없는 탐욕이 반복되면서 시장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도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이른바 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나가고 있었던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다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것들이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그거를 뭐 이준석 대표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실망 그 자체죠. 일단은 허니문 기간이라 뭐 괜찮아 보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검증이 시작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나랑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대척점에 서 있는 부분이 많다. 네, 나이만 젊다고 젊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생물학적으로 젊어도 그 행동이랑 생각이 좀 구닥다리면 구태 정치인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거 한편 또 이준석 대표도 받아야 되고 그의 노선이 제1야당의 제대로 된 노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날카롭게 비판하고 서로 토론해야죠. 이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이 30대 원외의 당대표가 등장하면서 변화, 또 바뀌어가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간 것도 일정하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변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쨌든 기획단장의 강훈식 의원이 되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청년 비서관 또 정무비서관 상당히 이 젊은 인재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으로 좀 닥칠 걸로 보세요? 변화하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네. 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한테 지금 대통령 선거 남아있잖아요. 네. 그 선거 이제 9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뭐 변화하지 않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 변화하는 데 필요한 그 정치인의 용기, 그리고 필요한 때 나서는 거, 네. 국민의 부름에 응하는 거, 그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용진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것의 결과 박용진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이게 최대 변화이고 엄청난 국민적 열망의 그 마지막 꼭지점을 따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으로 한국정치태 파란을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한국정치태 파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그리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데 박용진의 젊은 에너지, 아이디어, 열정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화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변화의 상징적인 게 박용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다. 2주 전만 해도 박용진이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최대 관심사였어요. 네. 이거 컷오프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치 혁명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박용진을 바라보면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언제 이낙연 대표를 제칠 거냐. 네. 그래서 언제 이재명 지사와 이렇게 1, 2위를 다툴 거냐. 네. 언제 둘이 맞짱 토론 한번 해보냐.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좀 그저 그렇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젊은 기세로 박용진이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을 논하고 이재명 지사와 여러 정책적인 논쟁을 붙고 박용진이 생각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라고 하는 것과 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를 놓고서 한번 세게 붙어봐야죠. 네.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가 말을 피해야 되는 그 법이 됐죠? 대한민국 2021년 아니에요. 네. 다른 나라가 1990년에 겨우 그때 도입했었던 거를 우리는 겨우 이제 논의하려고 그러는데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준석이나 말을 갑자기 바꾸는 이재명 지사나 검증 대상이죠. 한국이 이런 차별금지법조차도 시기상조인 나라인가? 네. 얘기해봐야죠. 만약에 이준석 대표랑 그 박용진 의원 간의 대답이 성사가 된다면 하나의 핵심 주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면 이준석 대표와는 뭘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누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거냐? 그 얘기를 예. 서로 갖고 정책 콘텐츠를 한번 들어보자. 누가 더 성장을 책임질 거냐? 누가 대한민국을 더 부자로 만들 거냐? 이거죠. 그거죠. 분배나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그 정치인의 숙명적인 과제 아닌가요? 아하. 성장은 우파권가요? 분배만 좌파권가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흰 고양이 고문 고양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네. 우파 정책이든 좌파 정책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박용진은 여의도의 손흥민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동장 넓게 쓰겠다. 왼발 오른발 다 써서 골을 넣겠다.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게 이 정치라고 하는 축구에서는 최종 목표다. 예. 이준석 대표와 성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박 의원님이 2030 젊은 세대를 겨냥한 대표 공약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지금 1,000만 원 줄게, 3,000만 원 줄게, 난 1억 줄게 이렇게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공약들을 설계하고 계세요. 네. 국민들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그 성과가 초라해지지 않고 자신의 집, 자신의 차, 내 집, 내 차, 우리 아이의 교육,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 노후 자산 이렇게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용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는 그래서 노후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구조는 그렇습니다. 국부펀드, 네. 7%의 수익률, 네. 그리고 우리 5억 자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국부펀드는 뭐냐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60개의 각종 연기금이 있는데요. 여기가 각각 다 운영 수익 내기 위해서 네. 이제 자산 운용을 합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이 가장 높아요. 평균 한 5% 정도입니다. 네. 30년 동안. 그다음에 투자공사가 한 3, 4%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기금은 대충 관리대로 하고 있어서 한 1,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국부펀드로 한 대로 다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1,500조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국부펀드를 만들고요. 이 국부펀드가 그 연간 7%의 수익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국내 해외 모든 전문가들 다 모아가지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르웨이 연기금,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연기금, 캐나다 연기금, 등등
해외 연기금은 다 8%대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른바 보수적 전략, 안정적 전략, 안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채가 너무 많고요. 이러면서 수익률이 되게 낮은데 이 수익률을 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상도 각각의 연기금들도 다 더 튼튼해지고 부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하면 박용진이 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내걸면서 내걸은 모토가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부자로 만듭니다. 그럼 국민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국민은 이 국부펀드에 연계에 적립계좌를 하나 만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자신의 여유자금을 계속 부으면 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매달 50만 원씩의 적립을 이 계좌에다가 하게 됐을 때 30년간 계좌를 운영했을 때 7%의 복리가 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묻었을 때 원금은 1억 8천, 네. 이자는 4억 3천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나. 예, 복리, 7% 복리니까요. 그러면 6억 1천만 원의 돈이 30년 뒤에 쌓입니다. 이 돈을 그 연금 방식으로 매달 월급 방식으로 이제 받으면 아하. 월 39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제 말씀은 이 50만 원 정도가 왜 남았느냐면 신한은행의 보통 사람의 금융보고서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50만 원이라고 설계를 했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이 자산 설계를 해 들어갈 수도 있고요. 40대, 50대 가장들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데라고 그러면 나도 들어가야지 라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충분히 가구당 5억 이상의 이런 자산을 형성해 드릴 수 있고요. 박용진 임기가 끝날 때쯤부터는 아마 1인당 5억 자산 성공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고요. 여기서 과외로 얻는 팁 하나가 지금 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2057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20대, 30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청년들은 뭐야 이거? 아니 우리 저기 저 형님들, 아저씨, 삼촌들, 아버지 뻘애들을 위해서 내가 돈 다 내고 내가 연금 받아야 될 때는 고갈된다고? 나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의 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올라가면 6년에 고갈이 연기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서는요, 국민연금 수익률을 4%로 잡았거든요. 4%로 잡았기 때문에 2057년인데, 박용진이 7%로 말씀드렸잖아요. 7%로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운용되게 되면 이 18년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20년 가까이가 늦어지죠. 그리고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건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용진의 국부펀드 국민 자산 5억 성공시대가 실현되면 국민연금 고갈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하는 과외 수익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30을 겨냥한 박용진의 대표 공약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